그러면 그 다음 호랑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호랑이 책은요, 이 불의 여우에서 나온 줄무늬 없는 호랑이에요. 근데 제가 불의 여우 출판사에 이제 문자를 남겼거든요. 저 이거 가지고 라방 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늦게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남겨서 제가 인터넷 미리 보기 있는 고선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까 전에 원서도 갖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좋아하는 그림책들은 원서 우리말 책 이렇게 두 개 다 갖고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 책도 원서랑 같이 있어요.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The Tiger Who Would Be King, 이것도 두 개 같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 대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책은 원서가 좋고 어떤 책은 번역본이 더 좋고 이런데, 저는 이 줄무늬 없는 호랑이는 굉장히 명백하게 우리말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번역을 정말 와 맛깔나게 이렇게 맛깔나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줄무늬 없는 호랑이, 말 그대로 줄무늬 없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호랑이 한 마리가 태어났어. 날카로운 이빨과 황금빛 눈동자와 비단 같은 털을 가진 멋진 호랑이였지. 하지만 다른 호랑이들은 그 호랑이를 이렇게 불렀어: 줄무늬 없는 호랑이. 얘가 갖고 있는 거는 황금빛 눈동자도 있고 비단 같은 털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는데 사람들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줄무늬 없는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이제 찾으러 다니죠. 나는 왜 줄무늬가 없을까?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무리 신경 쓸 것 없어, It's no matter 이렇게 얘기를 해. That's no matter 이렇게. 하지만 그 줄무늬 없는 게 바로 나라고, 나한테는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줄무늬 없는 호랑이가 그러니까 줄무늬를 찾으러 다녀요. 되게 슬픈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호랑이는 뜨거운 한여름 햇살을 받으며 걸었어.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라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때 호랑이 등에 선명한 줄무늬가 생겼어. 왜냐면 이렇게 풀숲 옆을 걸으니까 몸에 그늘이 생긴 거죠. 하지만 날이 저물자 줄무늬는 사라지고 말았어. 어떨 때는 가시에 찔려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죽죽 긁혀서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생긴 줄무늬는 안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상처가 아물자 줄무늬는 사라지고 말았죠. 라타치님이 이거 필사하셨다고. 그죠? 라타치님이 필사하시고 그때 얘기 막 남겨두신 거 되게 좋았었어요. 이 호랑이가 이제 계속 줄무늬를 찾아서 헤매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은 신에게 따져요. 왜 나만 줄무늬가 없나요? 남들은 다 줄무늬가 있는데 왜 나만 없고, 나는 그동안 뜨거운 햇볕과 상처와 이런 추운 날 밤을 다 견뎠는데 왜 저는 줄무늬가 생기지 않는 거죠? 내 노력이 부족한가요? 이렇게 얘가 너무 애절하게 호랑이가 외치고 있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신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신이 대답해 주지 않고 어느 날 얘가 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네가 나한테 고맙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얘기를 하죠. 내가 줄무늬가 없는 덕분에 나는 그 고통들을 이겨냈고 고통들을 견뎠고,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삶에 살지 않고 음, 당신 덕분에 나는 추위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상처도 거쳐왔고 그 끝에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철학하는 호랑이가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이거 신앙 서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특별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투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타투도
한 10년쯤 지나면 푸르스름하게 남잖아요. 멍처럼. 요새는 좀 안 그럴래나? 요새는 잘할래나? 하지만 그런 타투로 줄무늬가 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는 타투를 하는 과정에서의 아픔도 아무렇지 않고 타투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줄무늬를 갖게 되었어도 크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얘기를 하죠. 누가 나한테 왜 너는 줄무늬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정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 새끼한테도 읽어주고 싶고 나 자신도 너무 읽고 싶은 내용이죠. 나한테 없는 줄무늬 괜찮아. 때로는 나한테 없는 결핍이 나를 규정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죠. 줄무늬 없는 호랑이다. 그 뭐 하지만 줄무늬가 있으나 없으나 호랑이는 호랑이인 거고 그냥 호랑이 1, 호랑이 2일 수도 있지만 나는 줄무늬 없는 호랑이이고 줄무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급기야 어떤 목소리, 내 안의 목소리 혹은 하나님의 목소리 혹은 정말 줄무늬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없는 누군가의 존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시간이 조금 남았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브 01280625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부연 설명을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부연 설명 안 해도 애들 다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엄마가 의도하는, 선생님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어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과연 이거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줬던 책들은요. 아이가 늘 저보다 더 좋은 해석,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깨우침을 주는 해석을 오히려 아이가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줄무늬 없는 호랑이 이거 번역본이 사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뒤에 바코드를 보면 영어 바코드는 그냥 평범한 네모인데 이 우리나라 번역본 바코드는 호랑이의 줄무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불의 여우 대표님이 없는 줄무늬를 내가 선물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것을 다 없는 것을 꾸역꾸역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줘서 남들이 얘기하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모든 걸 깨달은 당신에게 정말 이제는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나의 선물을, 나의 마음을, 당신이 그동안 헤매었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의 선물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되게 저는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통화가 너무 좋았고요. 또 그때 뭐 무슨 책 서평하는 것 때문에 그 서평 이벤트 의논하느라고 전화를 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가끔씩 서평 이벤트 때문에 제이그림책 포럼에서 하는 서평 이벤트 때문에 출판사 대표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진짜 책 사랑하는구나, 책 좋아 죽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어린이님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님 좀 부끄러워할 수도 쑥스러워하려나?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도 맨날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요, 책을 사랑하고 책을 아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책을 어떻게 해서 잘 팔아야 되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러는데, 그 비즈니스 마인드 더 잘 팔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이거 오늘 읽어도 되냐고 봄볕 출판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봄볕 출판사 대표님이 저도 제이포럼 출판사에서 그림책 낼 거예요. 저 만들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미친 듯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봄볕 대표님. 어떻게 웃었냐면 개미 지옥에 들어오신 걸 환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뭔 개미치고 정말 그림책 만들고 싶은 책 만들고 그러다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여가 너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같이 한번 괴로워 보자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책 그 너무 많이 읽지는 말라고 왜냐면 이 제임스 서버 작가의 그 저작권을 관리하는 제임스 서버 재단이 굉장히 빡빡하대요. 그러면서 좀 조심해서 살살 읽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이 책 되게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되고 싶은 호랑이 정말 이렇게 전체 책 커버 쫙 펴고 나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칼라 3개밖에 안 쓴 판화 작품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해진 몇 가지 색깔 안에 정말 깊이감과 공간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주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정글에서 잠이 깬 호랑이가 자기 짝에게 말했다. 여기에도 뭐 와이프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영어에서도 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짝에게 말했다. 나는 동물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메이트가 아내가 얘기를 하죠. 동물의 왕은 레오지.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 당신이 무슨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그 사자가 호랑이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변해야 해. 모든 동물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잖아. 외친다고? 누가? 아내는 귀를 기울였지만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기 호랑이들이 낑낑거리는 소리뿐. 네 새끼 낑낑거리는 소리나 들어라. 뭐 이런 마인드죠. 이게 근데 이제 일단 이 책의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이렇게 자기가 숲속의 동물들이 다 변화를 원하고 있으니 나는 그 숲속의 왕이 되겠다 하고 밀림의 왕 레오에게 싸움을 하러 가고요. 덕분에 모든 동물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동물의 왕은 나잖아. 레오가 포효하더니 굴에서 뛰쳐나갔다. 가짜 왕에게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무시무시한 싸움이 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냥 호랑이랑 사자만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렇게 양쪽 펼친면으로 이렇게 가득히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싸워서 누가 이기게요? 우리 흔히 어렸을 때 그런 줄거리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사자가 이기나요? 호랑이가 이기나요? 그러면 이제 막 잘난 척하는 애들이 사자와 호랑이는 한 공간에서 살잖아요.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누가 이기냐면 모두가 다 죽고 마지막 호랑이만 남아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렇게 끝나죠. 오늘의 교훈.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왕 같은 거 되면 뭐하니?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정말 통통이와님이 이 책 대선시기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거 읽다 보면 지도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너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이 사자와 호랑이의 아내들은 되게 멋진데 여기 아내들은 굉장히 멋진데 말이에요. 뭐 어쨌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대선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이 좋다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책은 굉장히 읽을 때마다 책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책 읽을 때 정말 저는 아내 모습만 되게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내들이 남편들을 굉장히 이렇게 쥐었다 풀었다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아내들은 굉장히 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현명한 아내들도 결국은 남편을 말리지 않았고 이 메이트들이 남편을 말리지 못했고 결국은 다 죽은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도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쯤 읽을 때는 제가 그날 무슨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번째쯤 읽을 때는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에 이제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부른다, 왕이 되어야 한다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왕이 되면, 동물의 왕이 되면 축하하는 의미로 검은 줄무늬에 노란 달이 뜰걸?
그러시겠지. 호랑이 아내는 아이 돌보는 게 더 급했다. 유독 아빠를 닮은 수컷 아기 호랑이가 앞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하면서 칭얼거리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칭얼거리는 중이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헛생각하는 거 똑같이 닮았어. 왜 닮아도 꼭 싫은 것만 닮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뭐 권력이 어쩌고 이렇게 읽었다가 두 번째 읽을 때는 하여간 이놈의 아저씨들,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읽으면서 왜 다른 동물들이 싸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왜 얘네들이야 내가 왕이라고 믿어서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왜 이 싸움에 끼어들었을까?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싸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권력이란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들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왜냐면 그 책의 문장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동물은 자기가 누구 편인지 몰랐고, 어떤 동물은 양쪽 편을 다 들었고, 어떤 동물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옆에 있기만 해도 막 물어뜯고, 또 어떤 동물들은 그저 싸우려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동물은 그런 질문도 하죠. 우리가 뭘 위해서 싸우지? 뭘 위해서 싸우는지, 자아성찰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싸움이 끝나지도 않고 그 싸움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모두 싹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그 어제 오늘 제가 호랑이 책 같이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때는 무슨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이 구절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보고 와 다리 호랑이 무늬야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거 봐도 수박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호랑이 안에는 아기 돌보는 게 더 급했다. 유독 아빠를 닮은 수컷 아기 호랑이가 앞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하면서 칭얼거리는 중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책도 번역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 원서에는 여기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Oh, sure, said the tigress as she went to look after her young, one of whom, a male, very like his father.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겠지 이러고 나서는 제일 아주 어린 새끼를 돌보느라고 엄마는 바빴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새끼 호랑이가 자기 발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여기 문장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Had got an imaginary thorn in his paw. 이렇게 상상 속에서 자기 발에 꽂혀 있는 가시 때문에, 상상의 가시 때문에 얘가 실제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꽂혀 있다고, 여기 가시가 꽂혀 있다고 상상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가시가 꽂혀 있는데 이게 상상의 가시라는 생각을 안 하고 꽂혀 있는 가시 때문에 울고 있는 게 오늘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시는 실제의 가시인가, 아니면 내가 가시가 있다고 상상하는 거라면 그토록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나도 진하게 느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가시가 실제일 것인가 상상일 것인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프면 다시 잘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제나 원주님이 대물림 되는 똘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죠? 근데 저는 책들이 이렇게 똘끼 있는 책이 너무 좋아요. 똘끼는 지금 SS 마마님이 앙통의 수박 생각나죠? 그러셨는데, 정말 저 앙통의 수박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약간 미친 것들, 똘끼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안에 없는 똘끼를 그들 때문에 자극받아서, 인생 좀 똘끼같이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포도씨님이 지금 가시나 안 가시나, 이런 아재 개그, 이런 거 그만. 응? 네, 하여간 제가 사실은 준비한 호랑이 그림책은 좀 더 있습니다만, 나의 호랑이랑, 그리고 또 한 명의 희한한 아내가 등장하는 호랑이가 된 효자랑, 이런 책들도 같이 읽으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미 시간이 56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제가 준비한 얘기를 우르르 했는데요. 라방은 제가 보고 라방 되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즉각적인 대화가 되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시냇물님이 하는데 봤더니 막 오만 수다를 막 떨더만요. 본인이 심심하면 켜고 막 수다 떨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좀 재미있게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셀레스트님이 재미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재밌네요 이거 생각보다. 통통이와님이 이제 풀리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풀렸으나 그러나 다음에 다시 풀리님 못하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책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호랑이가 된 효자 밑에 있던 책은 나의 호랑이에요. 월천상회에서 나온 그 얀유태 작가의 이 나의 호랑이도 되게 이거 기묘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지님이 지금 오늘 야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내가 좋아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네, 하여간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